네, 엄브렐라 코카투하고 체스넛 마카오입니다. 이번 시즌 이제 대표로 체스넛 마카오가 감염병 검사를 이제 완료했었죠. 이번에도 이제 안심하고 분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번식 부모새들이 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수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자체 번식하는 애들만 분양하고 있고, 외부에서 새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번식 시즌마다 함께 이제 성장하니까 애들이 이제 만약에 감염병에 감염이 돼 있으면 수치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혹시나 나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또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다행히 안전하게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앞으로도 이제 생기기는 좀 어렵겠죠. 제가 이제 분양 19년 차인데 그때부터 사회성이 중요하고 사회성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거의 반려동물들도 다 그 이야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용한 지 오래됐죠. 사회성 훈련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어야지 보호자나 다른 반려동물들하고도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후천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경험으로도 또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발전될 수 있지만, 대형 앵무새 같은 경우는 생후 12주 이내, 중소형 4주 이내, 사람은 생후 2, 3세 이때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두뇌가 성장하면서 사회성 영역이 발달하는 이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거의 이때 모든 게 다 이제 완성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른 개체들하고 어떤 상호작용들,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애들이 이제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또는 온화한 성향을 가진 이런 성향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 좋은 앵무새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소설 타잔 보면 이게 픽션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 이제 사람들하고 격리돼서 동물들하고 함께 자란 남성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접촉을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밀리맨만 가면 이제 아주 인기 스타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어려워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에서 한 어린이가 이제 미아가 되어서 늑대 무리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구조됐는데 사람하고 교류가 어려워한다거나, 또 뭐 루치아 로렌틴이라는 여성이 또 어릴 때 숲에서 이제 미아가 돼서 혼자 이제 사람들 격리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언어나 사회성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한 상태로 성장이 돼가지고 몸은 성인이지만 또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도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인간과의 교감, 또 다른 반려동물들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온화한 성향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물론 건강하게 키우는 건 당연하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고요. 번외로 이제 사회성을 좀 발달시켜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키우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단 중 하나로 이제 수저 이유식을 좀 고집하고 있는데, 뭐 주사기나 뭐 튜브를 사용해서 이제 강제급여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먹긴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기억들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모든 개체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 없이 잘 성장한 애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개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튜브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은 이제 대량적 많은 개체들을 이제 양육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수저로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손길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덜 가게 되고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튜브 이유식이 튜브가 이게 이유식이 거의 맹물 먹이는 거예요. 이게 대직하면 튜브 자체가 빨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맹물처럼 이유식을 먹다 보니까 소화기가 미숙해요. 잘 성장을 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성장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도 이제 소화기 질병 같은 것들에 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에도 또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수저로 저희 대직하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잘 그걸 흡수를 하고 성장한 애들은 이제 장이 많이 건강하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저항력도 높고, 그리고 나중에 뭐 10살, 20살 되더라도 이 수저로 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먹은 거니까요. 이제 좋은 기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약을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더 쉽게 이제 급여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분양 받으실 때 보면 아마 첫 번째로 분양가를 먼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양가는 앵무새의 이제 건강 상태라든가 사회성, 또 관리 방식, 양육 방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그런 가치가 이제 책정이 돼서 산정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분양가만 저렴하다고 보고 선택하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새충기 이후에 뭐 어떤 공격성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애들이 비실거리면서 좀 뭐 스트레스에 취약해져 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생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듯 대량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하나 맞춤으로 케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처별로 필요한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케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공으로 이제 소수로 이렇게 전문가가 딱딱 하나하나 붙들고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맞춤형으로 이제 잘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제 공장에서 어떤 찍어낸 가방하고 그리고 기술자가 수제로 정성 들여 만든 가방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이게 뭐 10% 20%만 기능이 좋아도 10배 20배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런 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이제 훨씬 좋으면서도 가격이 뭐 5% 10% 차이가 난다? 그럼 그게 훨씬 더 뭐 내구성이 좋고 기능성이 좋고 디테일이 다르고 뭐 그렇다면 가성비가 그게 더 좋은 거죠. 당연히 가격이 싸고 비싸고의 그런 게 아니고 더 기능이 좋고 이런데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면 그게 더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공장에서 찍어낸 게 마진이 뭐 80%다 막 이랬을 때, 수공으로 하는 건 마진이 5%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가성비 좋은 거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앵무새들을 이렇게 분양받는 거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최소한 한 20-30년 이상 함께 살아갈 가족을 이제 맞이하는 건데요. 저희 사계절 앵무새는 마진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비용이 아이들 양육과 건강관리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분양가는 그래서 단순히 비싸다, 싸다 이렇게 이제 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개체가 가진 건강, 성격, 양육 방식,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에 계속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해 가면서 케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모든 미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